뉴욕 일원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까지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질 경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LIRR 노사가 사흘째 이어진 파업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오늘 낮부터 운행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예비선거 우편 투표용지 50만 장이 잘못 배송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내 이슬람 사원과 교육시설 등이 모여있는 이슬람 센터에서 고등학생이 포함된 10대들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졌습니다. 사회보장국의 계산 오류로 수천 명이 유족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연방감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금 신청 시점과 방식에 대해 안내를 잘 받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 추가로 손해를 봤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까지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질 경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내일 오후 8시까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뉴욕 일원의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고 온도가 화씨 95도, 섭씨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어서는 찜통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고 실내에선 에어컨을 가동해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쿨링센터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민원전화 311에 문의하면 가까운 쿨링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지상 오존 농도가 높아져 대기질 경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주민과 노약자,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 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 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최대 규모의 통근 철도망인 LIRR 노사가 사흘째 이어진 파업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오늘 낮부터 운행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젯밤 LIRR 운영 주체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5개 노조 지도부가 공정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 운행은 오늘 정오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노조원들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다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지사는 임금 인상 재원이 주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요금이나 세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합의안을 도달하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LIRR 노조는 전체 인력의 절반 수준인 5개 노조 소속 직원 3,500여 명이 지난 16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LIRR에서 약 32년 만에 처음 일어난 것으로 역사상 4번째 파업입니다. 양측은 수개월 동안 임금 규정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노조 측은 3년간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파업으로 뉴욕과 롱아일랜드를 오가는 하루 약 30만 명의 발이 묶이면서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예비선거 우편 투표용지 50만 장이 잘못 발송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소셜에서 메릴랜드주에서 50만 장의 불법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했다가 적발됐다며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서는 지난 주말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한 40만 명의 유권자 중 일부가 자신이 등록한 정당과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용지를 발송한 용역업체는 잘못 배송된 투표용지를 파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공화당 진영에서는 부정투표나 중복투표 가능성 등 선거 투명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보낸 50만 장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게다가 이 투표용지 중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배달됐기 때문에 메릴랜드주에서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들은 승산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 소속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돌리면서 그는 민주당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이런 일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법무장관과 법무부에 이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내 이슬람 사원과 교육시설 등이 모여있는 이슬람 센터에서 고등학생이 포함된 10대들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내 대형 모스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 등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원은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9마일 떨어진 주거 지역에 있으며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가장 큰 예배 시설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2명은 인근 도로 한가운데 주차된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 매체들은 용의자들이 17세 케인 클라크와 19세 셀렙 바즈케즈라며 클라크는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는 여자 고등학생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증오범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NN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 범행 용의자 중 한 명이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총격범들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총기와 함께 나치 친위대를 뜻하는 SS 스티커가 붙은 휘발유통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라크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전 자녀가 총기 3정과 자신의 차를 가지고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콧 월 샌디에이고 경찰서장은 용의자의 어머니가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살하려는 사람이 총을 3자루나 가져갈 리가 없다며 우려스러운 정황으로 경찰이 사건 전 용의자 행방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증오는 캘리포니아에서 발붙일 곳이 없으며 신앙 공동체에 대한 테러나 협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의 계산 오류로 수천 명이 유족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연방감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족들이 연금 신청 시점과 방식에 대해 안내를 잘 받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 추가로 손해를 봤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유족 배우자 8,618명의 연금을 잘못 계산해 5천만 달러 이상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손실액은 약 5,800달러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윈덱스로 불리는 계산 방식입니다. 윈덱스는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직업을 가졌던 이가 저소득층으로 오인돼 연금을 높게 책정된 경우 공정하게 이를 낮추는 지수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윈덱스로 인한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방감찰관은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일부 유족 연금 신청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윈덱스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소 지급 피해는 주로 배우자가 만 62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집중됐습니다. 또 자동 처리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 심사가 필요한 사례일수록 오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찰관은 조사 기간 동안 유족 배우자의 40% 정도에게 비슷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감찰 보고서는 사회보장국의 안내 부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5,367명의 유족 배우자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면 1억 1,4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유족연금을 먼저 받으면서 자신의 은퇴연금 신청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기 신청을 한 이들은 평생 적은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한 1인당 평균 손실액은 2만 1,000달러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감찰관은 사회보장국에 피해를 본 유족 배우자들을 파악해 피해액을 소급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사회보장국 직원 교육과 안내 문서를 개선해 수령자들이 가능한 모든 신청 전략과 선택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 할인 의약품 웹사이트 트럼프 RX에 600종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출시 당시 40여 개 품목에 그쳤던 플랫폼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행사에서 현대 역사상 의료비 절감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발전이라며
트럼프 RX는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확대를 통해 사이트 내 제공 품목 수가 기존 대비 거의 7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RX는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이용자들을 제약회사의 소비자 직판 사이트로 연결하거나 약국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중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만 치료제 오젬픽과 위고비 등을 포함한 일부 브랜드 의약품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아마존, 굿렉스, 코스트 플러스 드럭스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절감 효과는 환자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보 가입자의 경우 보험 혜택을 활용하는 편이 현금 결제 방식의 트럼프 RX보다 더 유리한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보험이 없거나 자기 부담금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할인 플랫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확대 역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민주 콩고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연방보건당국이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입국 제한에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21일 안에 민주 콩고와 우간다, 남수단에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별도 연장이 없으면 30일간 유지됩니다. 연방정부는 우간다와 민주 콩고에서 모든 비자 관련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감염병학회는 성명을 내고 질병은 여권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만 걸러내는 공중보건 정책은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DC는 현재로선 미국 일반 시민에게 미칠 즉각적인 위험은 낮은 편이라며 해당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 콩고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교사는 독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에볼라 영향 지역에 있는 미국인 송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현지에 있는 미국인의 본국 송환을 위해 CDC, 미군과 협력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1,300만 달러 상당의 초기 해외 원조 자금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처음 발견됐으며 환자의 체액이나 오염된 물질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치명적인 출혈열을 수반합니다. 이번에 발병한 바이러스는 분디부조 변종으로 치사율은 자일형보단 낮지만 현재로선 백신과 치료제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민주 콩고와 우간다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이 신체의 영양 상태 개선과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 데일리는 수박이 심장 건강과 영양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학술지 영양학에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수박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전반적인 식단의 질이 높고 심장 및 혈관 기능도 더 좋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영양연구기관이 미국 국립보건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식단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와 성인 모두 수박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수박이 다양한 영양소와 황산화 성분, 천연 화합물을 풍부하게 함유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박의 특정 성분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진은 건강한 젊은 성인 18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매일 수박 주스를 섭취하도록 한 뒤 혈관 기능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주스를 섭취한 참가자들은 고혈당 상태에서도 혈관 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심박 변이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박 300g 열량은 80칼로리에 불과하지만 1일 권장량 기준 비타민C 25%, 비타민 B8 8%를 제공하며 영양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 수분 함량이 92%로 무더위에 수분 보충용 과일로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가 한국 내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없이도 민간 인증서 발급으로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어제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 하나은행 등 5개 인증기관의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인증서 발급기관 앱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앱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이용하면 됩니다.
기존의 재외국민은 한국 내 공동인증서나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되는 나라사랑 이메일과 재외공간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메이시스와 뉴욕시장실은 어제 올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분위기를 반영해 맨해튼 동서쪽 강 양쪽에서 불꽃을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에는 이스트리버에서, 2년 전엔 허드슨 리버에서만 진행됐으나 올해는 양쪽 모두로 관람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메이시스 측은 8만 발 이상의 불꽃과 드론 조명 연출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역사와 뉴욕을 주제로 한 음악 공연 및 라이브 쇼도 함께 진행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뉴욕답게 기념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독립기념일 행사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상속자인 로널드 로더가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작 등을 소장한 맨해튼 소재의 노이에 갤러리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로더가 2001년 설립한 노이에 갤러리는 20세기 초반 독일 및 오스트리아 예술품을 주된 전시작품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우먼 인 골드의 소재로도 유명한 클림트의 작품 아델레 블로후 바우어의 초상 1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나치에 약탈당했다가 오스트리아 정부 소유가 됐으나 유대인 상속녀가 법정 투쟁 끝에 지난 2006년 반환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널드 로더가 이 작품을 1억 3,500만 달러에 매입하면서 노이에 갤러리의 주 전시작품이 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 전역에 3K 좌석 2,000석을 추가한다며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 시스템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확대는 지역 기반 보육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며 여기에는 민간 데이케어와 비영리 보육센터, 커뮤니티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시 정부는 이번 확대가 지역 보육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맞벌이 가정이나 집 근처 돌봄시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좌석 중 약 700석은 지난 4월 24일 신청 마감 이후 확보된 자리로 대기자 시스템을 통해 배정됩니다. 이미 3K를 신청한 가정은 오늘부터 입학 오퍼를 받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 58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도 내려갑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